5회 3절 SR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연립방식 해중의 반복법 중에 자코비법과 가우스-아이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코비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수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고요.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앞의 가우스-아이델법을 이렇게 계산했죠. 새로운 값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값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값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가우스-아이델법으로 새로운 값이 있을 때는 새로운 값을 해준다. 그런데 또 이보다 더 빨리 수렴을 하게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좀 앞의 경우는 아마 하면 한 10% 20% 학생들이 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여러분이 10%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을 해보고 자, 지금은 이 방법은 아마도 한 1, 2%, 5% 내지는 1, 2% 학생이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조금 생각해내기는 쉽지는 않은데 항상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지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낼 때 쉬운 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다들 쉬운 거거든 다 했게. 딱 이미 개선 다 해놨죠. 자,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1분 정도, 1분 갖고 되려나요? 한 2, 3분. 스톱해놓고 진짜 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 못 했다고 해서 인터넷 강의니까 야단칠 수도 없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5%의 학생은 다 그냥 나는 보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제한 개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해보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습관이 됩니다. 나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해본 사람이 자꾸 생각해보고 왜 그렇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봐야 그 다음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동안에 한 1, 2분은 지났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수렴할 수 있을까요? 경량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0에서부터 출발했죠. 0.3이 되었죠. 0.4705가 되었죠. 0.77, 0.90, 0.96, 98, 99 어떤 좀 보이지 않나요? 0에서 출발했습니다. 0.25, 0.96, 1.28, 1.40, 1.46, 1.48, 1.49 이렇게 갔죠. 0에서 출발했죠. 1.41, 1.76, 1.9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이 얘기를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해보시고요. 저는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아이델 보면 이렇게 계산했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한번 봅시다. x1u를 이걸 가정해서 x1u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0.3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0.3으로 갔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아까 전에 경향이 있고 그런 등으로 해서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합니다. SR법에서는 방금 한 0.3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x1u를 이용해서 revised 그걸 우리는 x1u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개선된 x1u를 사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이렇게 x1ur은 x1 old 플러스 오메가 요거 뭔가요? 0.3이었죠. 여기 0이었고 새로 0.3으로 0.3이었죠. 그래서 오메가를 만약에 1.2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x1 revised는 앞에서는 0에서
0.3이 그 다음 다 값인데 0.3만큼 차이 이거 하지 말고 여기다 1.2 곱한 0.36을 x1u로 사용하자 이 얘기지. 쉽게 말하면 x1u 0.3 대신에 x1u revised 0.36을 x1u revised로 하자 이거지. 즉 가우스 사이델에서 새로운 값과 이전 값의 차이가 0.3이었는데 SOR법에서는 그 차이인 0.3에 1.2배, 이건 꼭 1.2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메가배입니다. 한 0.36을 x1 올드에 대해서 x1u를 계산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왜 1.2냐? 한 1.5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0.45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됩니다. 그러면은 2배 했는 0.6을 3배 했는 0.9를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 그거는 즉 어느 값이 좋은지는 추후 또 다음에 얘기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1.2를 사용한다라고 해봅시다. 1.2 그럼 0.36이 이거를 따라서 요렇게 계산은 0.3이 아니고 0.36을 x1 new revised로 이걸 진짜 x1으로 하자 이거지. 그 다음 단계에서. 네, 즉 차이인 오메가배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relaxation factor라고 얘기합니다. 이완계수다. 쭉 늘려주는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0.3밖에 안 되는 것을 0.36. 그거는 오메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 오메가를 이완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x1u는 이렇게 되겠죠. 아까 앞에 한 거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x2u도 어떻게 된다? x1u로 하는 게 방금 했는 0.36을 사용하는 리바이즈 된 0.36. x3 올드는 그대로니까 0이죠. 0.28인데 이 단계에서도 0.28을 새로운 x2u로 하지 않고 요 차이인 0.28을 1.2배 한 값에다가 0.336이 되겠네요. 거기다 원래 값에다가 더해주자. 0.336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도 쭉 1.2배 늘리는 거지. 차이를. 이것이 SOR법이 되겠습니다. 가우스 하이델법은 그냥 u 그대로 지금은 x1u 리바이즈 된 값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x1u, x2u, x2u 리바이즈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x1u를 계산하고 다시 여기 대입해서 x2u를 계산하고 다시 여기 대입을 해서 x2u 리바이즈드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으나 실제 계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은 이거와 이걸 계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안 하고 바로 이걸 계산합니다. 예, 그 이걸 계산했으나 식을 약간 변형하면 되죠. x2u 리바이즈드는 요 식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1-오메가 x2 old로 묶고 오메가 x2 new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x2 new를 계산할 때 이 x2 new 자리 x2 new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했죠. 이렇게 요 식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요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2 new revised는 1-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0.1 요게 원래 식이죠. 요게 원래 식을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식이 됩니다. 따라서 x2 new revised는 이렇게 식 하나 요거에 가면 old 알죠. 이미 계산되는 건 있죠. 하면은 바로 new를 계산하지 않고 또는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new라고 하면 되죠. new revised 대신에 new라고 적으면 앞에랑 식만 가우스 하이델법에 비해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간 단계인 x2 new를 계산하려고 x2 new revised 바로 이 식 하나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 x2 new 계산할 때 1-오메가 올드 플러스 요거 원래 new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식 요래 들어오면은 바로
중간 단계 하지 않고 새로운 값을 계산. x2, 3new도 마찬가지 1-올드에다가 요거 가우스 아이디어를 쓰는 그대로 식입니다. u 자리에 r만 적은 것 뿐이죠. 그러면은 바로 1.7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SR법으로 1회가 아닌 10회 계산한 후의 값은 각각 0.36, 1회 맞네요. 1회 0.36, 0.33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10번 계산, 훨씬 빨리 수렴하는 거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한 이 정도 해도 뭐 벌써 근의 근이라고, 10번 하니까 9번. 이 정도 해도 훨씬 빨리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또 n개의 연립 방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우스 하이델법에서 xi new를 사용하는 대신에 여기에 이런 식을 해주는 거 했네요. 자, 요거는 앞에 했던 거고, 자, 요거는 x1 new를 사용하면 되죠. new 대신에 요렇게 됩니다. 앞에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계수를 그거 해주면 근데 오메가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오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가 1보다 크면 아까 전에 차이가 0.3일 때 0.36으로 더해주는 거죠. 늘리는 거죠. over relax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수렴이 일반적으로 빨리 됩니다. 최저값은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짜는 문제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오메가가 1보다 작다면 under relax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0.3이면 여기다 0.8을 곱한 0.27 증가해 수렴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는 수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지배 행렬이 조금 어느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든지 등등 그런 프로그램을 풀 때 이때는 수렴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해가 안 구해지는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면 수렴이 됩니다. 즉 수렴이 잘 안 될 때 안정되게 수렴하고자 할 때 under relaxation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메가가 1은 가우스 하이델법입니다. 아까 여기도 오메가 1로 보면은 가우스 하이델법이 되죠. 올드가 하나 지워지겠죠. 그래서 xi 올드 오메가 붙은 올드가 지워지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 그냥 가우스 하이델법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OR법이라는 것은 Successive Over Relaxation을 사용한다. 계속 계산할 단계마다 오메가 값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냥 Over Relaxation을 사용했다면 아까 1.2를 사용했다면 계속 1.2배 햇을 사용하는 Successive Over Relaxation 그래서 SOR법이라고 합니다. Under Relaxation은 서툴해도 이와 같이 오메가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SOR법 왜냐하면 이 경우가 훨씬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보통 수렴 빨래 오메가 1보다 큰 값을 주로 사용하겠다. 연속해서 이 값을 사용한다 해서 이 방법을 Successive Over Relaxation 줄여서 그냥 SOR법이 아주 유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와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X 이거 따로 보거나 프로그램 수식은 이겁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러나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짜야 된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구분 안 합니다. 그냥 구분 안 합니다. 아무데도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저절로 색값이 이거에서는 앞에서 가우스 하이델법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가우스 하이델법에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포인식은 5의 22식 똑같은 식이네요. 자, 그런데 똑같이 앞에서 마찬가지로 0으로 해놓으면은 이런 것을 0으로 해놓으면 요거는 i가 빠졌죠. i가 j가 i일 때. 근데 이렇게 0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하나의 식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요 식을 쓰면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써야 될 식은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쓰면 됩니다. SOR 알고리즘은 대각선 지배 행렬인 경우는 새로운 값을 요거 가우스 하이델에서 요것만 바꾸면 되죠. 다른 거면 똑같습니다. 요것만 가우스 하이델법에서 요 값 대신 요 식 대신에 요 오메가가 붙은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오메가가
5의 22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 식만 차이 날 뿐입니다. 수렴식은 똑같습니다. 레지듀얼은 원래 방정식을 만족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또 동일합니다. 가우스 외소할법과는 요것만 차이 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장의 연립방정식의 반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반복급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자코비, 가우스-사이델, 그 다음에 SOR법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그냥 주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고, 슈퍼컴퓨팅, 패러렐 프로세싱을 사용하면 자코비법을 사용해야 빨라지겠고요. 자, 4장은 직접법이고요. 5장은 반복법입니다. 프로그램 짜고 하기는 직접법이 쉬운 것 같아도 연립방정식 수가 늘어난다면 직접법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시기 하나. 내가 얘기했죠. 연립방정 2개일 때나 3개일 때나 4개, 5개, 6개, 3개일 때는 손으로 풀 수 있지만 6개만 돼도 손으로 풀기 거의 어렵습니다. 6개씩. 마찬가지 계산도, 실제 계산도 확 늘어납니다. 그러나 반복법은 그냥 반복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수렴 넣더라도 이것이 시기 100만 개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직접법 사용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식도, 개수도 100만 개의 식이라면 개수 n은 100만 개 곱하기 100만 개가 됩니다. 개수 a가. 상상이 됩니까? 100만 개 곱하기 100만 개. 개수만 저장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11장, 12, 13 이제 할 때 반복법으로 사용하면 개수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한 데는 시기 하나이기 때문에 개수를 거의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해도 되는, 몇 개만 하면 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돼서 개수도 저장 안 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훨씬 반복법이 느린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훨씬 빠르고, 방정식 수가 무지 많다면 직접법은 사용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법을 사용해야 되고, 반복법은 매트랩을 사용하든 매트랩 이거는 서브루틴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있는 거 이용한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매트랩이든 C든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반복법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12, 13, 14, 10 뒤에서 연립방식 실제 우리 공학 문제를 풀 때, 열전달 문제라든지 할 때는 반복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장 연립방정식의 반복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